더불어민주당 제20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201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송현석 최고위원님이 나이도 연로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역할을 열심히 하고 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매번 최고위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오시다가 좀 넘어지셨는데 건강을 잘 회복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백드롭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 백드롭에는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그것은 화해 정신을 중심으로 하고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거는 평화, 특히 세계의 평화를 잘 만들어 가자고 하는 평화의 정신이고요. 6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100년을 설계하는 개헌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드롭을 바꿨고요. 그 백드롭의 화해와 평화, 개헌의 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촛불 시민혁명의 그 정신을 잘 담아서 대한민국을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주도의 개헌 그리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 북한 조선중앙방송 발표를 통해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3박 4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깜짝 방문이고 두 정상 간의 회동은 혈맹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양국 간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 체제 이후 급냉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급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중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북한은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 제고를 중국은 소외됐던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한 간 영속적인 평화구조, 북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기에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모쪼록 북중 두 나라 간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의 길을 여는 생산적 회동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당국은 북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을 비롯한 일본 정부와의 협력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변화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4강 외교의 복원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내고 그것이 다시 동북아 주변 국가 간에 더 나아가 한반도발 세계 평화를 향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평화의 여정인 만큼 지금까지의 일관된 원칙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종착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촛불 시민에 대한 발포 지침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촛불 시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에 대한 발포를 검토했다는 MBC 보도를 접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MBC가 확보했다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에는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병력의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위해를 가하면 신체 하단부를 가격하라고 나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총을 사용하겠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이 자국민을 작전 수행의 대상, 즉 적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촛불혁명은 몇 달에 걸쳐 1,70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인 집회로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인데, 설마 박근혜 정부의 군은 평화적 촛불 시위를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헌정질서문란도 모자라 국민들 향해 발포 지침을 검토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었다는 공포마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문건의 작성자와 지시자가 누구였고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밝혀진 사실에 따라 국민과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교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4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남북미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숨가쁘게 한반도의 평화 열차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부임으로 마이크 폴베이오 CIA 국장이 지명된 것에 이어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어제 26일 날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과 동시에 북중관계 개선이 없이는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다는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양국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전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폴로와 존 볼튼은 모두 대표적인 대북 강변파이고 냉랭했던 북중관계가 이번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앞으로의 상황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비단 남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 분단의 현장에서 냉전의 유물을 거둬들이고 동북아의 화약고를 해체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진일보시켜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세심하게 전략을 설계가 필요한 그러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매우 성공적인 외교 수행을 했습니다. 외신은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을 일컬어 믿기지 않는 글로벌 파워, 딜 메이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척배가 될 때가 아닙니다. 차분한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대사를 돌파한 우리의 역사에서 어느 때라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역사의 기로에 선 지금은 어떤 시기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원시 원내대표의 추가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놓고 와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첫 번째 회동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수도 없이 요구했던 협상 테이블이 대통령 발의안을 통해 개문발차했다는 것으로
첫 회동의 성과를 논할 수 있겠습니다만 두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비난만 하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트집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이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서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야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 입장을 조문하여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여당안을 내놓았으니 이제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때입니다.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국회 개헌안이 될 것입니다. 정부안,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는 반드시 각 당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합니다. 야당 비난과 달리 개헌에 임하는 정부 여당의 핵심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개헌의 핵심 원칙을 설명드리자면 분권이라는 시대적 정신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전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의 핵심 가치이자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 개헌의 핵심 키워드 역시 분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 권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등으로 국민 주권 기능을 대폭 강화했으며 둘째, 지방 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누고 셋째, 상권 분립 구조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 정부 견제,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넷째,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대선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정과 협치 틀을 마련하는 등 분권과 균형에 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 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이는 국회가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장악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권력의 합리적 분산,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제왕적 국회의 탄생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 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분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야당의 합리적 제안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테니 각 당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을 소모적 정쟁에 허비하지 말고 통크게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기만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진솔히 고백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다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두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여 가지에 달하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흔들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는 거부하면서 참모를 통해 천안함 추모 메시지를 SNS상에 게재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저희가 무엇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유 불문하고 즉각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시험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그만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탄핵 촛불 집회 당시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지침이 담긴 시위 집회 대비 계획을 만든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이 가장 평화롭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이 이러한 촛불 국민을 상대로 위수령 발동도 모자라 총기 발사까지 검토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아픈 기억이 있는 대한민국 군이 촛불 국민을 향해 총기 발사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군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군대입니다.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지침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계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호남권 최고위원 이계호입니다. 요즘 광주 전남 지역의 가장 뜨거운 연안 금호타이어 관련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한 기업이 금호타이어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매각이 무사히 이루어진다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각종 특허 그리고 기술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 경제에도 큰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산업은행은 이달 30일이 지나면 줄줄이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국내 매각에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에 계속적인 자금난을 겪어왔던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수차례 채무 상환을 유예를 해준 바 있는데 국내 기업이 매수 의사를 밝힌 지금 도리어 시간 부족을 핑계로 반대를 하면서 중국 업체의 매각만이 유일한 살 길인 듯 공론화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호타이어의 국내 기업 매각은 노동자와 광주 전남 지역민 모두의 여망입니다. 이러한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본분과 역할을 다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매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의 매각을 강행을 한다면 이것은 과거 중국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또 미국 GM의 분산공장 폐쇄와 같은 악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해외 매각을 즉각 중단을 하고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디에? 금호타이어. 아니 어디였더라? 국민들에게 손에 관심거리인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미세먼지 관련 글이 750건이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 건강의 우려와 불안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또 밤부터 황사 예보가 있어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가 극심하다 보니까 각종 잘못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야당 의원은 지난해 원전 비중의 감소와 석탄 발전 비중의 증가를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의 발전 비중이 낮아진 것은 원전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석탄 발전 비중의 증가는 이전 정부가 수립한 전력 정책에 따라서 새 발전소가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공동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베이징의 공개를 막게 하기 위해 공장을 산둥 반도로 옮기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는 한중간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특정 계절이 아닌 사계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분에 대한 점검과 감시, 또 단일 오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 발전에 환경설비 투자를 높이고 고연령탄 사용을 확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비록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13년도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통해서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를 저감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과 예보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납품 일수가 기존보다 5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